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안전 기준과 시간을 정하면 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광주와 울산시의 8개 구에서는 춤 허용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춤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랑 상담을 할 때 파티 장소 섭외 컨텐츠가 제주도로 와야 된다. 근데 춤을 못 춘다.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음악이 흥겨워서 어깨춤을 살짝 추는 것도 지금은 불법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끔 단지화된 곳에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보완하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안전사고와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춤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안전사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 시끄러운 도시 환경이라는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춤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제주도의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관광객이 감소하는 요인이라든지 제주도에 더 이미지 추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제주도는 농어촌과 주거지역 음식점에서는 춤을 금지하되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소방시설과 학교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도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 연속 보도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은 징계를 결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이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을 시키고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12건과 11건씩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특히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을 손녀가 이용하도록 선점한 의혹도 회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문체부는 폭력과 인권 침해, 괴롭힘을 사유로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제주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전 회장에 대해 인권 침해와 괴롭힘으로 자격정지 8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인권 침해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1년 이상인데다 상습적인 괴롭힘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8명은 모두 이병철 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이미 자진 사퇴한 이 회장에게 효력이 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구성을 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공정성이 확보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이전 회장 징계와 관련해 제주도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철 전 회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수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선진국들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 히트펌프 보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최근에 히트펌프를 도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2층짜리 펜션. 1년 전 가스보일러를 없애고 히트펌프를 설치해 바닥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열 교환기에서 공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물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가로 3m, 세로 6m의 실내 수영장에 18톤의 온수를 공급하는 것도 히트펌프의 몫입니다. 펜션 안에는 500리터짜리 온수 탱크가 설치돼 최대 16명의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보다 설치비는 6배가량 비싸지만 난방비가 크게 줄어 이득입니다. 가스 온수기로 수영장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면 한 요금이 200에서 한 300 정도 나오는 그런 요금을 지금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의. 그러나 주택에는 히트펌프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펜션은 일반용 전기요금이어서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할 경우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85제곱미터 아파트의 1월 한 달 전기요금은 16만 6천 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6만 7천 원으로 1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쓸 때의 난방비 10만 1천 원보다 더 적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충전을 할 때는 고정 가격으로 지금 전력 사용량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히트펌프 특별요금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누진요금제를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비싼 초기 설치비.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처럼 히트펌프도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인정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따라서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국내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면 열 효율이 떨어지는데 제주는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히트펌프와 연계할 경우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히트펌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년에 제주를 찾는 국제 크루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국제 크루즈가 올해보다 19% 늘어난 344차례 입항하도록 선석을 배정했고 크루즈 관광객 8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제 크루즈가 260차례 입항해 62만 명이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7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세화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화리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272억 원을 투입해 세화휴일센터와 로컬 커뮤니티 센터, 세화휴일로드 등을 조성합니다. 제주시는 세화리의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동부지역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벨트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로 구분응선을 넘었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에서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항 운영권에 따른 지역 환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로 외도 2호 도두동의 김형미 후보와 2도 2동의 송경남 후보를 당원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진보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원내 제2당이 되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제주 지역 야당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4.3 평화기행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중문동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